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 느낌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한 외국인이 SNS에 올린 영상 하나가 전 세계 100만 명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2050년에 살고 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진짜 이야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실제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관련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코리언 리빙인 2050, 퓨처버스, 무빙 호텔 같은 태그들이 전 세계 SNS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인도 여행 블로거의 영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단 며칠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면 정말 미래를 경험할 수 있나요? 이런 기술이 일상에 녹아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의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과장된 반응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진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한국에서 미래를 경험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작년에 한국에 갔는데 정말 놀라웠다. 18일 동안 머물렀는데 매일매일이 충격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혁신적인지 모르고 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놀라게 만든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그 영상의 주인공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카칸샤 몽가라는 인도의 유명한 여행 블로거였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음식과 여행 콘텐츠로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어요. 평소 세계 각국을 다니며 현지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 그가 왜 한국의 버스 한 대에 이렇게 감동받았을까요? 아카칸샤 몽가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특별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아카칸샤는 인도 내에서도 럭셔리한 교통수단들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인도의 1등급 기차나 고급 버스도 타봤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각국의 교통수단도 경험해 봤죠. 하지만 한국의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대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정확하다더라. 한국의 버스는 시간표가 정확하다더라. 이런 소문들 말이에요. 작은 도시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가보고 싶어요. 그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는 장거리 버스 여행이 그리 편안한 경험은 아니거든요. 도로 상황도 좋지 않고 버스 시설도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좌석이 불편하거나 화장실 시설이 열악한 경우도 허다하죠. 아카칸샤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보기로 결심했어요. 약 325km, 4시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해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아카칸샤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터미널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인도의 버스터미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깔끔한 대리석 바닥, 체계적으로 배치된 안내판들,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까지. 이게 정말 버스터미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중에 밝혔어요.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도 신기했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받아든 버스표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표가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비행기표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카칸샤는 터미널에서 대기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2,000루피, 우리 돈으로 약 32,000원. 인도 기준으로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었거든요. 정말 버스가 이 돈값을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인도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꽤 괜찮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터미널을 둘러보면서 조금씩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매표 시스템, 그리고 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대기실에는 편안한 의자들과 충전시설,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까지 있었어요. 그는 터미널에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고속버스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버스표가 2,000루피나 해요. 정말 비싸죠? 하지만 이 시설을 보세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며 약간은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탑승 시간이 되자 한국어와 영어로 아나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행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칸샤는 다른 승객들을 따라 탑승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차권에 QR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아카칸샤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며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거든요. 인도에서는 본 적이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버스 기사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한국 처음이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카칸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봐요. 정말 신기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은 웃으시면서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이에요. 편리하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QR코드를 스캔하고 나서야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카칸샤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놀라움은 버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버스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카칸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 마이 갓.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버스 내부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비행기보다도 더 럭셔리해 보였어요. 널찍한 좌석들이 2+1 배치로 되어 있고 각 좌석마다 개인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버스가 아니라 호텔이야. 아카칸샤는 흥분한 목소리로 영상에 대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좌석을 찾아가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어요. 통로는 넓고 깨끗했고 천장은 높아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좌석에 앉아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단 좌석 자체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다리를 쭉 뻗어도 앞좌석에 닿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리클라이닝이 거의 침대 수준까지 눕혀졌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그는 좌석을 이리저리 조절해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좌석 옆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카칸샤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올려보더니와 정말 충전돼 하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술을 버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각 좌석마다 개인용 모니터도 있었습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죠. 심지어 인터넷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비행기 비즈니스석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아카칸샤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개인 조명, 프라이버시를 위한 커튼, 심지어 발받침대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여러 개씩 설치되어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버스를 만든 게 아니라 움직이는 럭셔리 캡슐을 만들었어요. 아카칸샤는 계속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4시간의 여행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아카칸샤는 여행의 두 번째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터미널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이었거든요. 지하에는 지하철역이 연결되어 있고 위층에는 각종 상점들과 식당들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인도에서는 각각 다른 티켓을 사야 하는데 여기는 하나로 다 되네요. 그는 신기해했어요. 심지어 환승할 때마다 요금이 할인되는 시스템까지 있었죠.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인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죠. 이런 걸 왜 인도에서는 생각 못했을까요? 정말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이에요. 지하철 안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어요. 모든 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했고 지하철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지하에서도 인터넷이 이렇게 빨라요. 지상으로 올라와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카페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을 경험했거든요. 터치스크린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진동벨로 픽업 알림을 받는 전 과정이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이 없어도 주문이 되고 음료가 준비되면 이 기계가 알려줘요. 그런데 커피 맛은 또 어떻게 이렇게 좋죠? 편의점에서는 무인 계산대를 경험했어요.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사람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미래 아닌가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택배도 받을 수 있고 각종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더욱 놀랐어요. 며칠간의 한국 경험을 정리하며 아카칸샤는 마지막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약간의 부러움도 묻어 있었어요. 카메라를 응시하며 그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50개국 이상을 여행해 봤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가봤고, 미국의 대도시들도 경험해 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정말 특별해요. 이곳에서는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QR코드 버스 탑승부터 시작해서 무선 충전, 교통카드 통합 시스템, 바닥 신호등, 카페, 자동 주문 시스템, 무인 편의점, 그리고 비 오는 날 발견한 우산 물기 제거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인인 저에게는 미래를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아카칸샤는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사회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나라든 문제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2050년을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에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더 놀라워요. 이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공유 횟수도 엄청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아카칸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실제로는 얼마나 앞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겨웠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미래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이뤄진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낸 결과예요.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한강의 기적, IT 강국으로의 도약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카페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편의점에서는 무인 계산대를 사용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경험인 거예요. 특히 아카칸샤가 타본 고속버스만 해도 그래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는 동안의 시간까지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는 움직이는 호텔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심지어 작은 도시에서도 이런 편의시설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2050년을 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카칸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 특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장된 표현인 줄 알았는데 아카칸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진심이었더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편의시설들이 실제로는 세계적인 수준이었던 거예요. 더 감동적인 건 이런 발전이 일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부강한 나라,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던 그 마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광복된 조국의 모습,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서며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우리 어른들의 의지가 모두 모여서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가 부러워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카칸샤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2050년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안다. 이 말이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실제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래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외국인의 눈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선조들과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결과라는 생각을 하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아카칸샤처럼 한국의 기술력과 편의시설에 감동받은 외국인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앞으로도 감동 느낌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함께 느껴보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외국인 친구들이나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감동 느낌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감동 느낌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동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